안녕하세요. 자, 복습합니다. 삼자를 위한 계약. 갑이 을한테 나한테 돈 주지 말고 병한테 돈 줘. 갑을 요청했다 요약자. 을을 알겠어요 승낙했다 낙약자. 자, 을이 병한테 돈 주니까 낙약자가 채무자. 삼자는 이익을 받는다 수익자. 자, 이걸 삼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 삼자를 위한 계약은 갑을 계약 체결한 갑을이 계약 당사자. 삼자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갑을 요약자와 낙약자 두 사람의 관계를 기본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갑병 간의 관계를 저쪽 대가관계. 자, 기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본관계는 이 매매계약 자체이기 때문에 들이댈 수 있다. 하지만 요약자와 수익자 저쪽 대가관계는 이 매매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대가관계 저쪽 문제를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자, 수익의사 표시한 때 삼자권리 발생합니다. 누구한테? 자기한테 돈 줄로 낙약자 을에게 수익의사 표시. 자, 수익의사 표시하면 권리 취득했을 거고 이제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낙약자에게. 삼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이제는 요약자 낙약자 지들 마음대로 합의 해지 등으로 제3자 권리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자, 제3자 당사자가 아니죠. 따라서 수익자는 주어 나오고 취소 해제 나오면 할 수 없다. 취소 해제 효과도 없다. 그래서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다. 원상회복 의무도 없다. 상대방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을이 병한테 일부 돈 준 후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날라갔습니다. 을은 병에게 내가 준 돈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병에게 할 수 없다. 원상회복의 당사자가 되지 않으니까. 자, 낙약자 을이 채무불행했네요. 수익자는 채무불행 법정해제 지가 해제는 못해요. 하지만 채무불행의 두 번째 효과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채권은 태어나요. 채무불행의 효과.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해제는 못하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요약자는 낙약자 을이 채무불행하면 지가 법정 해제할 수 있는데 삼자 동의 필요 없다. 해제는 갑의 정권이다. 낙약자 물어봅니다. 연락 없네요. 수익 거절한 걸로 본다. 자, 기본관계 있다. 그래서 갑이 소유권 안 주면 을은 병에게 나머죠 할 수 무조건 있다. 기본관계 이쪽은 있다. 하지만 저쪽은 없어요. 저쪽은 없어. 자, 해제. 법정해제, 해제 효과, 합의해제, 약정해제, 법정해제. 이행지체가 있고 이행불능이 있죠. 지체. 바로 해제 못해요. 최고하고. 그런데 최고 필요 없는 게 두 개. 미리 않겠대. 최고 없이 바로 해제. 시간 엄수계약 정기행위 최고 없이 바로 해제. 최고 없이 해제라는 거지. 해제 의사표시는 해줘라.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도 없는데 바로 자동 해제되는 건 아니다. 이행불능. 갑이 불내버렸죠.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 하하, 채무불행 이행불능. 건물이 날아갔기 때문에 매수인은 최고 없이 바로 해제. 최고 의미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건물이. 그 다음 또 필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잔금 제공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행불능. 건물이 멸실하면 최고도 필요 없어요. 잔금도 제공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들이대는 거예요. 바로 해제. 이행불능.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 불이행 해제 안 됩니다. 협력 채무 안 된다는 얘기죠.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형성권 상대방이 있어요. 단독행위네요. 해제 의사표시 철회 못하겠네요. 도달 후를 전제로. 자, 불가분성.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세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세 놈 중 한 놈한테 죽었어요. 해제권이. B, C도 같이 소멸. 같이 죽습니다. 불가분. 가분이 안 돼요. 운명을 함께 합니다. 소급 무효. 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날아가면 을 등기 무효. 소유자는 암놈. 을이 말소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 복귀 187조. 자, 서로 계약 해지에는 제3자 병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은 갑 해제하기 전에 거래해야 되고 반드시 등기 빠가라. 그러면 보호되는 3자. 그래서 해제 전에 샀는가 확인하고 이 단어 확인하고 등기 박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너 소유권 이전 등기 너
가등기, 너 목적물 부동산 가압류 집행 등기, 저당권도 등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다 등기 박았네요. 보호되는 3자. 자, 해제 후 샀다 하더라도 이놈이 해제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이라면 이놈까지 보호, 이놈까지 보호. 선이만 보호되지 알고 산 악의 놈은 보호되지 않아요. 자, 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 등기 안 했죠. 대항력 안 갖췄죠. 채권 양수했어요. 채권에 가압류 들어갔어요. 채권이 나오면 이놈들은 등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 양수인, 채권 압류 가압류 보호되는 3자 아니다. 이유 등기가 안 돼 있어.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자, 원상 해보고 돌려주세요. 돌려주는 범위 받으니 전부 딱 돌려줄게. 반환할게. 금전이라면 받은 그날로부터 이자가산에서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합의해제 갑과 을이 합의하에 해제하죠. 합의해제는 세 놈만 알면 돼요. 일단 합의니까 합치, 계약이라는 거, 단독행위 아니라는 거. 자, 금전 돌려줄 때 이자가산 의무 없다. 법정 해지 규정 작동 안 돼요. 그 다음 합의해제의 경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이유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채권 안 태어나겠죠. 계약금 해제든 합의해제든 똑같아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절대 청구할 수 없다. 자, 합의해제로도 병이 태어났다면 병 들이댈 수 없다. 3자 보호 규정은 역시 적용된다. 3자 권리 합의해제로도 해야지 못한다. 이건 법정이죠. 같죠. 이건 다르고. 정리해요. 자, 매매 계약금 보고 담보책임 봅니다. 환매 일반 예약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두 놈 중 어느 한 놈만 가져요. 자,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완결권 행사 본격체결 합시다. 이 말을 매매를 완결합시다. 매매 완결 의사표시한 때 본매매계약 성립. 자, 물어보고 연락 없으면 항상 죽어야지. 효력을 잃는다. 완결권 행사기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려요. 10년 형성권. 그래서 예약한 때로부터 10년 안에는 행사해줘라. 10년이 지났다. 제척기간이 지났다. 무조건 소수는 소멸합니다. 설사 부동산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지나면 소멸. 직권조사상. 자, 계약금. 의리 계약금 5천만 원 쏘았어요. 여물계약입니다. 매매가주 계약금은 정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주종, 부정성이 뜨겠죠. 매매가 무효취소로 날아가면 계약금도 같이 죽어요. 부정성. 자, 계약금은 꼭 매매계약할 때 같은 날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며칠 후 줘도 됩니다. 계약금 세 가지 기능. 계약 증거로 작동하죠. 증약금.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해약금. 우리 법 조문이 있죠. 해약금. 자,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한 때는 이행 착수할 때까지만. 교부자는 포기, 받은 놈은 2배 주면서 해지할 수 있다. 자, 법조문이 해약금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맞는 지문. 자, 매도인이 계약 해지하려면 해지합니다. 의사표시 쏘아주고 그 다음 2배 이행 제공해 줘야 돼요. 2개가 들어가야 돼. 2배 제공하면서 해지합니다. 자, 그런데 매수인이 안 받아. 그런다고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행착수 전에만 해지할 수 있죠. 시기제한. 이행착수가 뭐냐? 우리 중도금 주는 거예요. 중도금. 따라서 허가를 나왔다든지 소송이 들어왔다든지 중도금 줬다는 얘기가 없네. 그러면 해지할 수 있겠네. 해지할 수 있다. 얘들은 이행착수가 아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줬다면 이 5글자가 뜨면 절대 서로서로 해지할 수 없다. 중도금 들어오면 절대 해지할 수 없다. 자, 효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 합의 해제든 계약금 해제든 채무 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특약 유효, 배제 특약 유효 세트. 위약금, 계약금을 채무 불이행한 상대방을 내가 뺏어버리려면 특약을 걸어라. 그래서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이 있을 때만 뺏을 수가 있다. 따라서 특약을 걸지 않으면 설사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해도 나 못 뺐습니다. 이게 당연 귀속되는 건 아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아라. 못 뺐습니다. 균분 같이 부담해라. 매매계약비용. 매도인의 의무. 타인 권리 매매 유효. 취득해서 넘겨줘야죠. 못 넘겨주니까 이제 담보 책임이 발생. 자, 매수인 당사자는 한쪽에 대한 의무행 기한이 있는 때는 상대방에도 같은 날짜 있는 걸로 추정, 동일기한 추정,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라. 그대로. 자, 과실, 인도를 기준으로
아직 넘겨주기 전에는 갑이 살고 있으니까 과실은 매도인. 하지만 돈이 다 들어왔어? 그러면 과실을 오른쪽으로 보내줘라. 매수인. 돈이 다 들어왔어? 과실을 오른쪽으로 보내줘라. 오른쪽이니까 매수인. 자, 특별히 대금 지급 날짜가 없다면 매수인은 목적물, 건물 인도받으면 대금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줘라. 건물 왔으니까 이자는 보내줘라. 말이 돼요. 자, 누군가 매매 목적물에도 직거래, 권리주장자, 불안해. 나 못 줍니다.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이해하면 돼요. 담보책임 3개. 권리에 문제가 있네요. 물건 자체의 누수균열, 물건 하자. 마지막 경매, 물건 하자를 하자 담보책임. 자, 법이 정한 무과실 책임. 5동네. 이 흑판을 외우면 돼요.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영인권 제한, 저당권 행사, 리듬 있게. 자, 선의 매수인이 어떤 걸 할 수 있고, 악의 매수인은 또 어떤 걸 할 수 있고. 선의 매수인, 일단 해제 손해배상은 다 할 수 있어요. 해제 손해배상. 자, 그런데 일부 2개 을이 살 때 가야지. 20% 부족한데. 부족한 만큼 대금 감액이 2개 나온다는 것. 남은 부분이 만사 전부 해제 손해배상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똑같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시도 똑같아.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자, 용의권. 전세권자에 있어서 내가 사용할 수가 없네요.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계약 해제,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자, 저당권, 은행이 날려버렸죠. 경매를 행사. 해제하고 손해배상. 자, 이제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암놈 할 수 있어요. 해제, 대금 감액.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 XX. 맨 밑에 놈 5번째 좋네. 저당권 행사는 둘 다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제, 대금 감액. 안 돼, 안 돼. 해제 옆으로 손해배상까지. 이거 외우면 돼. 이거 외우면. 자, 제척기간. 맨 위아래는 특별히 없고 중간 세 놈만 1년 안에 해라. 선의는 몰랐으니까 한 날로부터 1년. 악의는 절대 한 날이 나오면 안 되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이게 권리하자 5동네스. 이걸 외우면 돼요. 기간은 넉넉 잡고 3달 드릴게. 3달 동안 해요. 자, 이제 물건의 하자 갑니다. 하루에 하나씩 해요. 하루에 일주일에 하나씩. 그럼 외울 수 있어요. 자, 물건의 하자. 우리가 권리 하자까지 봤고, 물건의 하자. 페이지가 458페이지. 458페이지. 왼쪽. 물건 하자죠. 자, 물건의 하자. 법조문 2개가 나와요. 첫 번째 법조문은 특정물, 건물, 토지 샀는데 이 건물의 누수균열, 특정물 하자. 두 번째 법조문은 조문 제목을 보면 종류매매라고 돼 있죠. 이 종류매매는 불특정물 매매예요. 불특정물이 뭐냐? 냉장고, 공산품.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 그걸 특정되지 않은 물건. 불특정물 매매라고 해요. 자, 그러면 흑판 봐요.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을 샀죠. 아이고, 그런데 사보니까 비만 오면 막 빗물이 줄줄줄 새고 내부에 금이 쫙쫙 가 있어요. 누수균열.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죠. 하자 담보책. 그럼 을은 책임을 물어야지. 갑, 어떻게 된 거야? 비가 새 책임져. 이게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책. 자, 그러면 하자 담보책임은 특별히 권리하자고 달라요. 책임 물으려면 선임과실 것. 여기서 또요. 책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 저 사실을 모르고 사야 되고 잘못도 없어야 돼요.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을 것 외워야 돼요. 권리하자에서는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야. 그냥 선이면 되고 악의도 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은 책임 물으려면 악의는 아예 못 묻고 선의만도 안 되고 과실까지 없어야 돼요. 따라서 선의 무과실 반대. 매수인이 살 때 알았거나 알이라면 선의 무과실 반대. 항상 튀어나와야 돼. 알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자, 담보 책임의 내용은 영위권 제한 담보 책임을 그대로 갖다 쓴다고 했어요. 따라서 누수 균열을 위해서 내 계약 목적을 달성 못해요. 그때만 계약이지. 그래도 그런 대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달성할 수 있어. 그럼 돈으로만. 기타는 손해배상만. 자, 제적기간 나와요. 선이니까 안날로부터 계산돼야겠고 안날로부터 여기는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에요. 그래서 물건하자는 1년이 아니라 6개월. 자, 노란색 없죠? 노란색 없어. 안 중요하다는 얘기요. 나오긴 나오지만
정답 지문으로까지는 안 나와요. 정답 지문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자, 가장 중요해요. 내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누수균열이야. 경매에서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담보책임 못 물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놈이 이놈이에요. 외워야죠.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가 있다. 안 돼요. 그래서 경매에서 건물 낙찰받을 사람은 반드시 현장 답사 가야 돼. 현장 답사 가서 빨간 플랜카드가 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확인할 거 옥상에 올라가서 물 한번 뿌려보고, 빨리 내려와서 물 생각 한번 보고, 금가 있는지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하고 해야 돼요. 이유, 한 번도 현장 답사 안 갔다, 유치권이 있다, 계피 봐요. 누수균열이 생겼다, 못 물어요. 그래서 건물 경매 가는 사람 반드시 현장 답사 가야 돼요. 유치권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누수균열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유,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자 담보책임은 잘 안 나와요. 권리하자가 훨씬 잘 나와. 근데 나오면 이놈이 나오고, 이 두 놈이 항상 정답 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런 거 나오긴 나와요. 안 나올 때 6달 몰라도 돼. 장난 안 쳐. 민법 숫자 장난 안 친다고 했어요. 그냥 흘러가요. 알면 좋고, 아니면 이건 안 줘요. 외워야 돼요. 왜? 완전히 공부할 게 있고, 그냥 알면 좋고 몰라도 되는 내용이 분명히 구별이 돼요. 노란색이죠. 됐어요. 자, 하자란 성능 결여, 품질 결여, 뭐 이딴 걸 말하고. 자, 방금 한 거죠. 선의 무과실일 것.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제,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용익권자 담보책임과 똑같고,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일 것. 따라서 알날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노란색 위주로 외우는 거예요. 자, 안날로부터 6개월 안에, 1년이 아니라 물건은 6개월. 그다음에 경매는 경락인, 물건 하자다, 누수균열 못 물어요. 다음 점 물었어요. 법조문. 오케이. 자, 종류물이죠. 불특정물. 지금까지 본 건 토지 건물, 특정된 물건. 이건 불특정, 공산품이에요. 그래서 종류로 지정됐다 해서 종류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법조문에서 2항이 시험은 나오는데, 자 봐요. 일단 1항이에요. 1항은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했대요. 이게 바로 공산품이에요. 내가 TV 샀다, 냉장고 샀다. 이걸 불특정물 종류물. 자, 테레비를, 냉장고를 샀어요. 그 후 특정된 목적물. 냉장고가 우리 집에 배달 왔어요. 그때 특정돼요. 그런데 우리 집에 배달된 이 냉장고가 고장이 나요. 하자. 물건 자체 하자. 냉장고 고장 나면 우리는 A센터 전화해서 수리받게 해줘. 그거예요. 하자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는 약관에 따라 우리가 하는 거고, 여기는 민법 원칙 규정이에요. 물건에 하자가 있으니 이제 특정물 됐으니까 아까 그 조문을 그대로 갖다 왔어요.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계약이제 손해배상,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기타 손해배상. 자, 제2항이죠. 이때 매수인은 해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하자 없는 새 냉장고 주세요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자 없는 물건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종류물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특정물에서는 안 나오고, 불특정물, 종류물에서만 나오는 담보책임 내용이 하자 없는 물건 청구예요. 이걸 한자로 완전한 물건, 즉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 주세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고 해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이 단어 나와요. 그래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하자 없는 새 냉장고 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종류물, 불특정물 하자는 이것만 알면 돼요. 하자 없는 새 냉장고 주세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 확인하시면 물건 하자 담보책임. 자, 요건 가봐요. 요건 내용에 동그라미 2번 고딕 있죠? 경매죠. 경매의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왕별 5번 나왔어요. 경매의 경우 권리하자만 물을 수 있지, 물건 하자 안 돼요. 외워야 돼요. 그 다음 오른쪽 방가로 2번 목차. 매수인은 선의무과실일 것, 책임물을 내면 선의무과실일 것. 하자 담보책임만 나와요. 외워야 돼요. 선의무과실일 것. 그럼 이때 적어야겠죠. 여백에 RR X 따라 선의무과실 반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지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항상 세트죠. 총칙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기서도 나왔죠. 선의무과실 반대 R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안 돼요. 선의 무과실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별 3개 하시고 별 3개. 자, 담보책임 내용은 동그라미 1번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할 수 있고요. 목적 달성 가능하면 해지는 안 되고 손해배상만. 용의권 제한하고 담보책임 내용이 똑같아요. 자, 동그라미 2번 고딩 나왔네요. 불특정물 매매 또는 종류물 매매의 경우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하자 없는 새 냉장고 주세요 청구할 수도 있다. 이걸 완전한 물건, 하자 없는 새 냉장고 완전물 급부청구권이라고 한다. 자, 제척기간 법조문 있네요. 선이 무과실이니까 선이니까 몰랐으니까 안날로부터 계산하고 6개월. 그래서 권리의 하자는 1년이지만 여기는 6개월. 자, 이렇게 해서 물건 하자 끝났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면 경매에서 담보책임 나오죠. 이건 5월에 할 거예요. 5월. 담보책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것까지 하면 진도에 차질이 생겨서 그래요. 경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진도 때문에. 그래서 5월에 합니다. 자, 넘깁니다. 한 장 넘기셔서 왼쪽 목차 중간 밑에 6번 봐요. 6번 목차가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에요. 담보책임 면제 특약. 자, 법 조문이 그대로 나와요. 한번 봐봐요. 설명 들어봐요. 갑이 을한테 팔면서 갑이 을한테 토지 건물을 팔면서 혹시 이 내 물건에 토지 건물에 하자 문제가 있더라도 권리의 하자든 물건의 하자든 문제가 있더라도 나 책임 안 질 거야. 나 담보책임 안 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 문제 있으면 하자 있으면 책임지라는데 담보책임 우리 열심히 배운 그 규정에 따라 책임지라는데 책임 안 진다고요? 안 질 거야. 자, 담보책임 안 지겠대요. 이거 특약으로 걸제. 을은 싫으면 계약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사야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돼요. 담보책임 면제된다는 특약에 콜한 거예요. 그러면 담보책임 면제 특약에 걸렸다. 제목 그대로. 매도인이 문제 있어도 면제된대요. 책임 안 지겠대요. 이 특약 유효 무효? 담보책임 면제 특약 걸었어.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해요. 담보책임 면제된다는 매도인 담보책임 지지 않겠다. 이것도 유효해요. 을로서는 황당하지만 어쩔 수 없어. 살려면은 끌려가야 돼. 안 사고 싶으면 안 사야 되니까. 근데 샀어. 그러면 유효해요. 특약 걸었으니까. 이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의 규정. 그래서 모든 특약은 머리부터 아직 우리 임대차 안 나왔죠? 계약 성립부터 임대차 전까지는 무조건 모든 특약 유효해요. 자, 따라서 설사 누수 균열이 나도 권리의 하자가 있어도 책임지지 않아요. 저 특약에 걸려 있으면. 하지만 우리 법은 이 경우에는 너 책임져줘라. 그 조문이에요. 자,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 즉 이 특약이 먹힌다는 얘기예요. 한 경우라도 매도인 갑이 알고도 을한테 알려주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즉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특약으로 되어 있으면 하자 문제가 발생해도 면제돼요. 유효니까. 하지만 매도인이 너 알고도 안 알려줬어? 느낌이 와야 돼. 너 알고도 안 알려줬어?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면제 특약이 있어도 알고도 안 알려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져라 그 말이에요. 그게 법 전문이에요. 이것만 느끼면 돼. 여기서 느낌이 파가야 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어? 그래서 느낌이 와야 돼. 나쁜 놈이구나. 따라서 너 책임져라. 면하지 못한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 밑에 고딕에 있네요. 면제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면 소수로 가요. 책임 면하지 못한다. 면제 특약이 있으면 원래는 면제돼요. 책임 안 져. 하지만 알고도 안 알려줬어? 책임져. 그거예요. 이건 이해하면 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말이 돼. 말이 되면 맞는지 뭐. 오케이. 이제 우리 매매 마지막 환매 가는 거예요. 환매. 자, 환매 설명 한번 들어봅니다. 환매가 뭐냐? 돌아올 환자예요. 돌아와. 뭐가 돌아와? 애인 돌아왔죠. 애인이 아니야. 소유권 돌아와요. 소유권.
떠난 애인 돌아와가 아니라 소유권 돌아와. 자, 갑이 5억이 필요해요. 토지 건물이 부동산이 있어. 은행 가봤어. 2억 대출해 주겠대요. 5억짜리 부동산 2억 대출해 주죠. 근데 갑은 5억이 필요해. 은행은 5억을 안 빌려준대요. 그때 갑이 이 방법을 써요. 을한테 지 부동산을 팔아요. 매매. 5억에 팔아요. 등기 넘겨주고 인도 다 해요. 팔았어요. 그런데 이 특약을 걸어요. 나중에 빌린 5억, 매매 대금을 빌린 거예요, 사실은. 매매 형식으로 돈 빌리는 거예요. 매매 대금 빌린 5억, 나중에 갚고 소유권 돌아와. 이게 환매 특약부 매매예요. 결국 매매 형식으로 대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5억 전부 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을은 돈을 빌려주면서 매매 형식을 취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갑은 얼마를 갚느냐? 5억, 빌린 원금 5억에다가 플러스 이자율 계산해서 한 10%, 5년 동안, 1년 동안, 3년 동안 이자 감안해서 돌려주고 돌아와 하면 소유권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환매 특약부 매매예요. 매매 형식을 빌려서 돈을 빌리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1년 후 돈 갚고 찾아올 수도 있고 소유권을 2년 후, 3년 후, 5년 후 이런 식으로 환매 기간을 정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자기 소유권 찾아오려면 돈을 갚아야겠죠. 갚을 돈 5억 플러스 이자 알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법조문은 이런 특약을 걸지 않으면 이 돈을 제공하고 환매권 행사해라 그래요. 환매 대금, 매매 대금, 빌린 돈, 원금 5억에다가 혹시 매수인이 계약할 때 발생한 매매 비용이 있다면 뭐 청약 비용 같은 거 그걸 합한 금액을 돌려주고 찾아와라 그거예요. 근데 보통 특약 걸겠죠. 이제 누가 원금만 받겠어. 매매 비용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 특약 걸어요. 일단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매매 대금 더하기 매매 비용. 자, 환매권 행사. 환매권은 의사표시. 돌아오세요.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돈 갚고 5억 플러스 알파 갚고 소유권 저 환매권 행사합니다 하면 돌아옵니다. 물론 자기 앞으로 다시 이전 등기는 박아야 돼요. 소유권 취득하려면. 일단 환매 요건은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 직접적 시험 안 나와요. 자, 환매에서는 딱 하나, 둘, 세 개에 옵니다. 세 개에 오면 환매는 끝나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오래 할 거니까 팔래라. 오늘 세 개예요. 환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첫 번째. 세 개 중 첫 번째. 네 개인데 세 개만 오면 돼요. 하나는 세트로 밀어버리면 되니까. 첫 번째. 아, 이거 아니다. 일단 매매가 주, 환매는 쫑이에요. 우리 매매가 주, 계약금 계약도 쫑이라겠죠. 환매도 종이에요. 종. 봐봐요. 매매가 없으면 환매 특약이 태어날 수가 없지. 얘가 주인. 환매 특약, 계약금 계약은 종.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나와요. 첫 번째.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요. 즉 5월 1일 날 매매 계약할 때 환매 특약도 같은 날짜 박아야 돼요. 특약사항으로. 만약 이틀 후 환매 특약 합시다. 안 돼요. 안 먹혀요. 그래서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세요. 외웁니다. 법 전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환매 기간 1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2년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년은 안 돼요. 5년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환매 기간을 정할 때는 5년 제한에 걸려요. 5년까지밖에 못해. 만약 6년, 7년으로 환매 기간을 설정했다. 내가 7년 후 돈 갖고 찾아올게요. 안 돼요. 5년으로 단축시켜버려요. 법 전문이에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숫자 나와요. 환매 기간은 5년 제한에 걸린다. 5년을 넘지 못. 넘었다. 5년으로 단축. 그 다음 만약에 3년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갑은 3년 뒤에 3년 안에 빌린 5억에다 플러스 알파 해서 돈 갚고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3년 됐는데 돈이 안 되는 거지. 변제기가 됐는데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부탁하죠. 미안해. 내가 아직 돈이 안 됐어. 1년만 좀 연장하자. 3년으로 정한 거 1년만 좀 연장하자. 내 1년 후에는 꼭 돈 갖고 내 소유권 찾아올 수 있어. 안 돼요. 한 번 정한 기간은 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잘 설정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한 번 정한 기간은 연장이 안 돼. 절대 연장 안 돼요.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결국 외울 게 이 세 개예요. 동시에 하세요. 5년 안으로 하세요. 넘었다 5년으로 단축. 한 번 정했어요. 절대 연장 못 돼요. 이렇게 세 개 딱 외우면 돼요.
자, 이것까지 해야 되구나.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대요. 환매 기간을. 그러면 5년으로 봐요. 물론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5년. 그래서 기간 정할 때도 5년 넘지 못하고요. 안 정하면 5년으로 봐줘요. 5년 넉넉 잡게. 최장기인 5년으로 봐죠.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 연장 안 돼. 이걸 외우는 거예요. 결국 5년 숫자 외우셔야 되고 이 세 놈이 10번 나왔어요. 10번. 즉 환매가 3년에 한 번 정도씩 나오는데 나왔다 하면 무조건 나와요. 정답지문이요. 정답지문. 숫자인데도. 그래서 환매 기간 절대 연장 못. 이걸 장난쳐요. 장난치기 딱 좋아요. 그래서 동시에 하세요. 5년 못 넘어요. 한 번 정했어요. 절대 인정 안 돼요. 이 세 개를 딱 외우는 거예요. 이건 뭐 5년 외우면 이것도 뭐 자연스럽게 가요. 결국 이 세 개를 외우는 거예요. 자, 잘 나온 놈이 있지만 이건 쉬워요. 당사자 간의 특약사항은 환매 특약은 둘만 알겠죠. 따라서 특약은 우리 물권배 배웠죠. 등기로 공시해 줘야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병이 나타날 수도 있죠. 왜? 우리 팔아버리거든. 그럴 때 환매 등기를 박아놨다면 병한테도 들이댈 수 있어요. 그래서 환매 특약은 등기를 했다면 세트죠. 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결국 환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놈이에요. 이놈. 자, 환매의. 자, 법조문 한번 볼게요. 환매. 의 한번 볼게요. 의. 첫 번째죠. 의. 오른쪽. 463페이지 환매 서설의 첫 번째 줄.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류. 이게 환매 특약이에요. 언제 하래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래요. 동시에 환매 특약 거라. 그 내용이 나오고. 자, 환매권을 일정 기간 내 행사해서 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거, 되찾아오는 거, 이게 환매 특약부 매매라고 해요. 자, 법적 성질 동그라미 1번. 환매권은 환매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뭐 시험 나온 적 없어요. 자, 환매 요건 이제 법 전문 볼게요. 제1항.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거예요. 이게 동시에라는 근거예요. 법 전문에 있죠.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받은 대금, 이게 매매대금이에요. 매매대금 5억에다가 혹시나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있다면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을 나중에 제공하고 이 목적물을 되찾아올 수 있다. 환매할 수 있다. 그래서 환매대금은 법이 정한 것은 매매대금 더하기 매매비용이에요. 자, 제2항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이 한다. 당연하지. 특약 걸겠죠. 자, 3항 목적물 과실 대금이자는 상계한 걸로 본다. 자, 이건 나중에 설명할 게 있다가. 자, 내용 갑니다. 양거로 2번. 환매특약 동그라미 1번.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라. 별 3개. 별 3개. 6번 나왔어요. 6번. 그래서 동시에 해라. 외워야 돼요.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건 덜 중요해요. 환매특약은 매매가 쭉, 환매특약은 쫑. 계약금하고 성질 똑같아요. 매매가 없으면 환매특약은 나타나지 않거든. 따라서 따라서 매매 주인이 무효 취소로 날아가면 종놈도 같이 날아가야겠죠. 부정성 이건 이해하는 거고 종된 계약을 내어놔야 이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환매대금 별 3개 그래도 잘 나와요. 우리 법은 환매대금은 특약이 없으면 매매대금 더하기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다.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당연히 특약이 있으면 달리 정할 수 당연히 다르게 정할 수 있건 당연한 거고. 자,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왼쪽 4번 목차 환매기간 법조문이 있죠. 이 법조문 이거 왕별합니다. 왕별해서 10번 나왔어요. 10번. 이 법조문 1, 2, 3항이 10번 나왔어요. 내용이 없어요. 법조문밖에 없어요. 지금 기본서에는 법조문으로 공부합니다. 제1항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해요. 5년. 만약 5년을 넘었다면 5년으로 단축한다. 그대로 외워요. 5년을 넘지 못한다. 넘었다 5년으로 단축. 이렇게 외우시고 제2항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를 연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 번 1년으로 정했다. 3년으로 정했다. 연장 안 돼요. 연장 안 돼요. 외워야 돼요. 한 번 정했다. 연장 안 돼. 이렇게. 절대 연장 못 돼. 이렇게 외우시고 3항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했네요. 그러면 부동산은 5년으로 해줘요. 5년. 최장
할 수 있는 5년. 그래서 환매에서 외울 건 숫자 5년 제한에 걸린다는 거. 한 번 정했으면 절대 연장이 안 된다는 거. 이걸 외우는 거예요. 자, 이제 오른쪽 환매 등기를 한 경우 3번 양가로 3번 목차 있죠.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이죠.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 줄여서 환매 등기예요. 환매 등기했네요. 특약을 등기했네요. 환매 등기하면 등기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서술은 있다예요. 이것도 세트예요. 등기를 했네. 그러면 서술어는 들이댈 수 있다. 효력이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서술어는 무조건 있다로 끝나요. 세트예요. 세트. 별 3개. 5번 나왔어요. 그래서 등기하면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다시 와서 3번 목차 환매 실행 효과, 환매권 실행 법조문 봅니다. 제1항 매도인은 환매 기간 내에 매매 대금 더하기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매수인 을에게 제공해라.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해라 그 말이에요. 돈 갚으면서. 그런데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 안 했죠. 그러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환매권은 소멸돼요. 즉 환매 기간으로 정한 그 기간 안에 돈 갚고 환매권 행사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간 넘으면 환매권 소멸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항은 볼 필요도 없어요. 밑에 첫 번째 줄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 매매 대금 더하기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냐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환매권 소멸. 즉 환매 대금 제공하면서 환매권 행사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환매 효과에서 동그라미 3번 봐요. 동그라미 3번이 아까 본 법조문이에요. 앞에지. 목적물 과실 대금이자는 서로 상계된 걸로 본다. 자, 이거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봐봐요. 학판 봐봐요. 덜 중요하지만 이 조문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2번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거예요. 목적물 과실 이건 이제 이따 설명할 거고. 자, 이제 정리. 책으로 먼저 봤어요.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세요. 자, 환매특약은 매매가 주, 환매특약은 쫑. 따라서 주인이 매매가 날아가면 쫑놈도 같이 날아간다. 부종성. 환매대금은 특약이 없다면 법조문 매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5억에다가 혹시나 매수인들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있다면 이걸 합한 거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자, 환매기간 5년을 넘지 못해요. 넘었어요. 5년으로 단축돼. 노란색을 외우라는 얘기예요. 한 번 정했네요. 절대 연장 못해요. 자, 기간 안 정했네요. 그러면 5년으로 봐요. 5년. 이게 10번 나왔어요. 10번. 외워야 돼요. 자, 등기하면 서술어는 있다. 3자에게 효력이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건 세트로 하면 돼요. 자, 이거예요. 매도인은 환매 기간 내에 5억 플러스 매매비용 갚으면서 제공하고 따라서 기간 내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 제1항. 그 다음 이거 법조문이죠. 자, 환매권 실행되면 목적물 과실 대금이자는 상기한 걸로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를 거예요. 제가 설명해 줘야 돼요. 갑이 5년 뒤 찾아올게요 하고 환매특약부 매매. 그러면 매매 대금 5억 받았고요. 그건 받았겠죠. 등기도 받고 완전히 지 거예요. 환매권 행사할 수 있으면 가봐야 알아. 얘가 돈이 생겨야 나중에 갚지. 그래서 환매권 행사하기 전까지는 온전한 매매예요. 그래서 을이 부동산도 넘겨받고 인도도 받고 등기까지 받고 지 거예요. 대외적으로 을 소유. 자, 그러면 5년 동안 항상 목적물에서 과실. 이 5년 동안이에요. 그 다음에 돈에서는 대금에서는 항상 과실. 돈에서 발생한 과실 이자예요. 대금이자 목적물 과실 똑같은 과실 열매예요. 열매. 자, 그러면 나중에 5년 뒤 갑이 환매권 행사할 때 환매 대금 5억 플러스 알파만 제공하면 되는 거지. 이 조문의 의미예요. 5억 플러스 알파만 주면서 되찾아오면 되지. 5년 동안 발생한 이 말이 숨어져 있어요. 5년 동안 발생한 목적물 발생한 월세, 대금에서 발생한 이자 5년 동안 그건 따로 정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둘은 서로 똑같은 과실 개념이니까 서로 퉁친 걸로 본다. 그 얘기는 5억 플러스 알파만 제공하면 되는 거지 따로 5년간의 대금이자 목적물 과실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정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서로 상기한 걸로 본다는 얘기는 따로 정산하지 않는다. 5억 플러스 알파만 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조문 그대로도 나오고 상대방한테 목적물 과실 달라고 못한다. 대금이자 달라고 못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목적물 과실 대금이자는 서로 퉁친 거니까 상대방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지문으로 나와요. 그게 이제 오른쪽이죠. 자, 다시 봐요. 동그라미 3번. 5년간 그 말이 숨어져 있어. 환매 기간 동안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 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서로 퉁친 걸로 보기 때문에 환매 당사자는 서로 이 목적물 과실, 대금,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 의미예요. 따로 청구하지 마라. 서로 퉁친 거야.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의미만 이해하면 돼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매매 마칩니다. 이제 교환 가봐요. 교환. 다음 페이지. 교환은 잘 안 나와요. 나오면 사례 문제로 나오고 값을 이렇게 교환해요. 사례 문제로 나오고 종합 세트 문제가 떠요. 종합 세트. 그러니까 오늘은 교환에 있는 것만 기본 잡을 거예요. 자, 교환. 법 조문 있죠?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재산권 주고 재산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요. 교환은 갑건물, 을건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 넘겨주고 을도 소유권, 같은 재산권, 교환, 약정만으로 성립하죠. 따라서 교환은 쌍무, 유상, 낙성이다. 똑같죠. 매매 교환, 임대차는 똑같죠. 자, 문제는 자, 흑판 봐봐요. 갑건물이 1억, 을건물은 2억. 서로 금액이 시가가 달라요. 그러면 막 교환하면 을이 손해겠죠. 1억짜리하고 바꿀 수는 없어. 그럴 때 갑은 현금으로 1억을 줘야겠죠. 소유권하고 플러스해서 1억을 줘야 균형이 맞겠죠. 이 현금, 추가금을 보충금이라고 해요. 보충해주는 금전, 보충금. 그래서 시가가 서로 안 맞을 때는 1억 소유권하고 현금 1억 해서 이렇게 해야 2억짜리 건물하고 막 교환이 균형이 맞죠. 이걸 보충해주는 금전. 그래서 금전 보충직. 법 전문이죠. 자, 그래서 두 번, 일단 내용. 교환은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별 3개 하시고. 계약의 종류에서 나와요. 계약의 종류.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또 잘 나와요. 쌍무, 유상, 낙성이다. 이 3개가 중요해요. 약정만으로 성립하니까 별 3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법조문이 보충금이에요. 금전의 보충지급. 자, 당사자 일방이 전 조문에 있는 재산권 이전과 금전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즉 갑이 소유권 플러스 1억 보충금 약정한 때에는 이 보충하는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갖다 쓴다. 이거 보충금이니까 돈이죠. 돈이니까 매매 대금 규정을 준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상계약에 매매 규정 갖다 쓰죠. 그걸로 같이 밀어버리면 돼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봐요. 보충금에 대해서는 돈이니까 매매 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우리 시험은 대금을 빼버리고 교수가 그냥 매매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맞는 지문이에요. 정식으로 하면 대금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대금 빠지고 매매 규정 준용한다 해도 맞는 지문. 자, 이게 교환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제 봐요. 자,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서로 주고 쌍무유상 낙성이다. 자, 쌍무니까 동시항변권 위험부담. 즉 건물끼리 교환하죠. 그러면 동시행합시다. 동시행관계. 그 다음 혹시나 계약체결로 멸실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똑같이 쌍무계약이 있어 위험부담 나와요. 또 교환은 유상이니까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 대표가 담보책임 규정이에요. 다른 유상계약에 매매 규정이 같았습니다. 대표, 담보책 모든 규정 말이에요. 세트. 자, 가격이 같지 않죠. 시가가 달라. 그럼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죠. 이걸 보충금. 방금 본 조문.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 규정을 갖다 쓴다. 준용한다. 자, 아까 갑이 1억을 줘야 되는데 안 줘. 채무불이행이에요. 따라서 상대방 을은 너 왜 1억 안 줘? 법정 해지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이니까 법정 해지할 수 있다. 보충금 안 준 거 채무불이행 해지할 수 있다. 노란색 박았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판단하지 마. 노란색이냐 아니냐. 오로지 그걸로 판단해요. 노란색은 반드시 하시라는 얘기예요. 교환 나오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잘은 안 나와서 문제지만. 자, 교환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으로 볼게요. 내용.
오른쪽 봐요. 오른쪽. 교환계약의 효력 동그라미 1번. 3번에 동그라미 1번이 오른쪽. 양가로 3번에 1번. 교환은 쌍무기 때문에 동시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2번. 교환은 유상이기 때문에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교환계약 당사자는 서로 담보책임 부담한다. 그래서 매매 규정 중 대표적인 게 담보책임이에요. 그래서 막교환하는 건물에 누수균열이 있으면 당연히 담보책임 물어야겠지. 그래서 다른 유사한계약의 담보책임 매매 규정 그중 대표가 담보책임 규정 준용한다. 이거 잘 나와요. 별 3개 하세요. 동그라미 1번, 2번에. 그래서 고딕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교환. 그게 잘 나와요. 나중에 교환은 밑에 사례 연습 있죠. 최종적으로 5월 달에 이걸 할 거예요. 이제 제 교재로. 그래서 사례 문제로 주로 나오고요. 내용은 동시항변권, 위험부담, 계약해제, 매매, 담보책임 세트로 나와요. 종합 세트. 그래서 완전히 다 한 바퀴 돌고 공부가 된 상태에서 교환 문제가 풀려요. 교환은 난이도 상이에요. 상. 왜? 종합 문제라. 총론 지문도 나오고 계약 강론 지문도 막 뒤섞여 나와버려요. 교환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된 뒤에 동시항변권, 위험부담, 계약해제, 담보책임 이게 내가 숙달이 됐을 때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나중에 할 거예요. 자, 됐어요. 이제 임대차 갑니다. 임대차. 임대차는 469페이지고 임대차는 10분간 쉬고 합니다.